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에너지 관련 시설 공격을 30일 동안 멈추는 데 동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전면 휴전을 위한 협상도 즉각 중동에서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휴전 연장 협상이 깨지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막바지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지만 우리 정부는 명단에 들어간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정책 문제가 아니라 보안 때문이란 해명을 내놨지만 해석만 분분한 가운데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30일 휴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만 우선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면 휴전을 위한 협상도 즉시 시작했는데 이미 휴전에 합의한 우크라이나도 일단 긍정적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전화통화를 90분 동안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러시아는 30일 동안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Напомню, эту беседу Москва и Вашингтон анонсировали заранее основные темы нормализац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а также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백악관은 두 정상이 전쟁을 평화로 끝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전면 휴전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30일 전면 휴전안을 먼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재무장 등을 우려해 휴전안 수용을 거부했었지만 세부 사항을 조정해 합의에 달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측도 이번 부분 휴전에 일단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Американська і українська сторона буде підтримувати будь-які кроки, які ведуть до зменшення ударів і по військовим, і по цивільній інфраструктурі. Я впевнений в тому, що ніякої зради від партнерів не буде і допомога буде продовжуват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이 전면 휴전이 아닌 점을 거론하며 러시아가 전선 곳곳에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전면 휴전을 하려면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종결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 국면에 들어섰지만 중동에선 또다시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휴전을 연장하는 협상 중이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은 겁니다. 사망자는 400명을 넘어섰고 미국도 공습 재개를 승인하면서 전쟁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깊은 밤 가자 지구에서 땅을 울리는 폭발음이 들립니다. 구급차가 어둠 속을 헤치고 들것에 실린 환자들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영안실이 가득 차다 보니 숨진 사람들은 흰 천에 쌓여 바닥에 놓였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이스라엘의 공습이 가자지구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지난 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400명이 숨졌고 50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건물 잔해에 깔린 희생자를 수색하고 있다며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의 원인을 하마스에 돌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부터 협상을 전투 속에서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Hamas refused offer after offer to release our hostages. They're the ones who are responsible for all unintended casualties. 이스라엘은 지난 1일 휴전 1단계가 끝난 이후 휴전을 연장하려면 인제부터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함께 철수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휴전협정을 중재해온 미국은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공습 재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규탄에 나섰습니다. Unfortunately, we are witnessing a situation in which we had an intolerable level of suffering for the Palestinian people. 외신들은 이번 공습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휴전 연장 협상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뇌물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확전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는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추측에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셉 윤 미국 대사 대리는 큰일이 아니라면서도 미국 핵연구소에서 한국인과 관련된 몇몇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 목록에 오른 건 외교 정책과 상관없는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동사는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론 발언이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의 정보 유출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란 추측이 나왔지만 외교부는 공식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좌담회에서 민감 국가 지정은 한국이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2,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핵 및 원자력 기술 관련 연구소를 방문하는데 몇몇 사건이 있었고 명단이 생성됐다고 했습니다. 유출된 자료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국 연구자들이 보안 규정을 어긴 것이 민감 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윤 대사 대리는 다만 민감 국가 지정이 큰일은 아니라면서 정책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 등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감 국가 지정 발효가 다음 달 15일인 만큼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번 달 말까지 지정 해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내일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적극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 관계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설명조차 듣지 못하면서 대미 외교의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선고일 공지가 오늘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적 혼란이 계속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주중에는 거의 매일 평일을 열어 사건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뒤에도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평일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선고일 일정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헌재는 선고 2, 3일 전 일정을 공지해 왔습니다. 이를 감안해 오늘 일정을 공지하고 금요일인 21일에는 선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8명은 아직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표결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는 물론 선고일도 헌재의 공지 전까진 예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공지가 나오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수요일에 안 되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면 다음 주로 또 미뤄지면 이 국민들만 고생하는 겁니다.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다시피 한 헌재 앞 식당과 카페들도 선고일 공지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운명의 날이 정해져야 휴업 공지를 띄우든 식재료 발주를 미루든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시민들은 이런 크고 작은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빨리 답을 주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헌재의 선고가 길어지는 사이 여권에선 평의를 둘러싼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안 될 거다.
기각 2명, 각하 1명 정도 있을 거다. 헌재의 평의는 극비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거가 없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헌법재판소 평의가 길어지자 여권에선 기대 섞인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인용할 만큼의 재판관 숫자가 확보됐다면 문영배 권한 대행으로서도 미룰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그 반대 상황이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것도 상황이 불리하니 그러는 것 아니겠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민당 원하는 대로 평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아예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하거나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은 이상징후라며 기각 2명, 각하 1명 정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고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기각이나 각하 둘 중 하나 아니겠냐며 헌재 결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들이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헌재의 내부 논의는 철통 보안 속에 이뤄지고 있는데 추론만 난무한 상황인 겁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처럼 쏟아지고 있는 근거 없는 추측은 선고 이후 여론을 더 분열시킬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최근엔 테슬라 차주의 개인정보를 밝히는 웹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현재 시각 18일 새벽 테슬라 대리점 앞에 늘어선 차에서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굉음이 이어졌고요. 불은 곧바로 옆차까지 번졌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이미 차량이 불에 타고 있었고 최소 5대의 테슬라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엔 최소 3발의 총알이 박혔고요. 대리점의 문엔 저항 이렇게 쓰인 단어가 스프레이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테슬라를 특정한 공격이라고 보고 범인을 추적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 곧바로 이 화재에 대해 테러리즘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 테슬라를 겨냥한 공격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도지 퀘스트란 이름의 이 웹사이트에선 미국 전역의 테슬라 차주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사이트는 테슬라 차량을 팔았다는 증거를 보낸다면 개인정보를 삭제하겠다 이렇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이트에 대해서도 테슬라의 파괴를 조장하는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관련된 파일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관한 여러 음모론들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까요? A lot of people are waiting for this for years, for decades, and everything will be revealed.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관련 기밀 자료를 공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 would be appropriate. We are tomorrow announcing and giving all of the Kennedy files. What time will they be released? Tomorrow afternoon. Tomorrow afternoon. Okay. It's going to be very interesting. 트럼프 대통령 관련 자료가 약 8만 장 분량으로 요약 없이 모든 파일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 1963년 카퍼레이드를 하던 도중 리 하비 오스왈드의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하지만 미 중앙정보국 CIA가 암살에 관여했다거나 또 다른 저격수가 있었다 여러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로이터는 자료 대부분이 이미 공개됐으며 단순히 단어 몇 개가 수정된 파일이 더 나올 거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의 새 영화 백설공주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라틴계 주인공을 둘러싼 캐스팅 논란에 이어 왕비 역을 맡은 겔 가돗의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Magic mirror on the wall. Who is the fairest of them all? Famed is thy beauty, Majesty.
영화 백설공주의 또 다른 주인공 왕비 역할을 맡은 배우 갤 가도시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284번째로 이름을 올린 갤 가돗, 이스라엘 출신 여배우로는 최초입니다. I'm just a girl from a town in Israel, and yes, and I could never imagine such moment. 그런데 현장에선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모이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갤 가돗은 부끄러운 줄 알라 이렇게 외쳤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친이스라엘 시위대 깃발을 빼앗으면서 경찰이 뒤쫓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영화 원더우먼으로 이름을 알린 갤 가돗, 이스라엘군 복무 경력과 함께 2014년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을 지지하는 듯한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른바 시오니스트 논란은 원더우먼에 이어 백설공주 개봉을 앞두고도 뒤따르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내란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환 상임위원이 자신은 독립된 국가기관이라며 내란을 감싸는 의견을 발표하면서입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 산하 군인권보호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환 상임위원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군 장성들을 신속히 풀어달란 촉구서를 중앙지역 군사법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명령을 단순 수행했을 뿐인데 구속으로 신체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장에 서한을 보낸 겁니다. 김 위원장은 이 내용을 인권위 명의의 보도자료로 냈는데 극히 짧은 계엄 지속 시간, 불법적 내란몰이 공작, 자판기식 영장 발부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 위원 주도의 의견이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되자 논란이 커졌습니다. 회의에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은 법률에 의해 독임제 국가기관으로 설정돼 있다며 사무실이 인권위 안에 있을 뿐 어디까지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 홍보 기능을 통해 발표하는 건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안창호 위원장은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갈리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기구에 보내 논란이 있었지만 총회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묻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리 특별심사에서는 방어권 보장 결정과 관련해서는 논의 없었나요? 인권위 등급에는 변동 있을 것 같으세요? JTBC 김일환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내부 분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를 비롯한 세력은 윤 대통령의 입을 자처해온 석동현 변호사를 비난하고 있는데 결국 이권 다툼입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전광훈 씨의 광화문파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합니다. 석 변호사가 프락치라며 윤 대통령 근처에도 못 가게 해야 한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석 변호사는 최근 국민변호인단이란 전국적인 윤 대통령 지지단체를 만들고 단장을 맡았습니다. 한 광화문파 유튜버는 석 변호사가 이 단체를 이용해 책 장사를 하려 했다고 저격했습니다. 이 단체의 조직망을 이용해 반드시 윤석열이란 자신의 책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카톡을 폭로한 겁니다. 석동현 변호사님이 대통령한테 엄청난 민폐를 끼친 거 그건 팩트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같은 공격은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승복을 언급한 뒤로 거세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하고 특히 전광훈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아오다 최근 사임하면서 광화문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가 만든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을 이용해 이권을 챙긴다며 주식회사라 조롱하기도 합니다. 탄핵 반대 세력 간 분열의 이유가 결국 이권 다툼 때문이란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생 포유류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전남 화순에서 발견된 야생 삭 폐사체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살기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새를 잡아먹고 감염됐을 걸로 추정하는 가운데 고병원성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종간 장벽을 넘어서 야생 포유류를 감염시킨 사례는 전 세계에서 매년 100건 넘게 보고됐지만 우리나라는 처음입니다. 미국에선 지난해 젖소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렸고 이어서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도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가운데 한 곳의 회장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5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로비를 해야 된다, 소송 비용이 필요하다고 돈을 받아갔는데 피해자들은 이 회장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5년간 가습기 살균제를 쓴 A씨는 폐렴과 기관지 확장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8년 환경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등급 외로 분류돼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모임 회장 조모 씨는 집단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들 둘이 죽었고 친형도 죽었고 그래서 아들들 10억씩 20억을 받았고 큰형도 보상을 받았다. 경남 함안 거기에 자기 땅이 한 300억 정도 된대요. 내가 만일에 지고 뭐 하더라도 내 땅 팔아도 본인들도 다 챙겨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호언양담을 했죠. 조 씨가 계속 소송 비용을 추가로 달라고 해 보증금까지 털어 3천만 원의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뇌 손상을 입은 B 씨도 4년간 돈을 보냈습니다. 거의 한 300건 정도 법을 바꾼다고 이제 의원들 만나서 뭐 로비도 해야 된다 몇백씩 이렇게 그걸 어디 썼는지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막 내를 못 믿노 이러면서 소송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동력 보행이 안 되고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이 56,000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따지거나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을 빼버리는 거예요. 돈을 건넨 피해자 중 7명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조 씨를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7명의 피해 금액만 5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조 씨가 진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것 같다며 본인이 수십억 원 보상을 받았다는 말도 거짓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조 씨의 피해 인정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취재진이 전화하자 피해자들의 모든 말이 거짓이라고 말한 뒤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도 서울이 7도 등으로 어제보단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다만 절기상 춘분인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 예년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